네,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흥선대원군이 살았던 19세기,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이 전후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19세기는 우리가 보통 어떤 시대냐면은 제국주의 시대라 부릅니다. 그럼 이 제국주의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, 물론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때 19세기 때 나타났던 이 자본주의 모습을 뜻하는 거고, 사실 자본주의도 이제 인류가 이제 역사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 아니면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오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. 자,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시기 때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회 진화론을 이야기해야 합니다. 사회 진화론. 자, 우선 자본주의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. 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료 혹은 이제 우리 재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노동력을 이제 합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상품 그리고 서비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상품과 서비스는 어디다 팔아야 할까요? 네, 시장에 팔아야 되겠죠. 시장에다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,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엇으로 돌아오게 되냐면, 네, 이윤이라는 어떤 그 형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이윤이라는 형태로 되돌아오게 되는데, 자, 생각을 해봅시다. 우리가 이윤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올리고 싶어요. 그러면 자,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시기 때, 이 19세기에 이제 이루어졌던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 원료를 어떻게 최대한 값싸게, 그리고 이제 노동력은 어떻게 해요? 저임금으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월급을 적게 줘야 된다,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팔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? 네, 높은 가격 고가에 팔아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값싼 원료의 공급지 그리고 고가에 팔아먹을 시장,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집중해 보면은 원료, 시장, 그래서 값싼 원료 그리고 고가에 팔아먹을 시장, 이렇게 해서 우리 뭐가 필요하게 되면 네, 식민지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. 값싼 원료의 공급지, 고가로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먹을 이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식민지가 필요하게 돼요. 네, 그래서 이때 당시 자본주의 열강의 유럽 열강 국가들은 자, 이 식민지를 향해 통상을 요구합니다. 통상 요구. 근데 이제 그 통상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식민지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반응으로 되돌아면 이게 전쟁으로 되돌아와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거래 안 한다고 해서 이 유럽 열강의 이제 그 국가들이 식민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, 이 식민지들이 보통 이제 그 유럽의 열강들보다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.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강제적으로 이제 통상을 이제 그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통상 거래.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통상을 강요하던 어떠한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가 이제 19세기의 자본주의고,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형태로 전쟁을 통해서 강제적 통상을 이제 우리가 했던 사례로는 1840년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. 아편 전쟁. 이건 당시 청나라와 영국 간의 전쟁이고, 그 다음에 1859년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1876년에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 조약이 있습니다.
이것이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다시 한번 식민 이제 서구 열강들이 강제적으로 통상 거래를 이제 시도하기 위해 벌였던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통상을 이제 강요했던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.